사천 축동산단에 아스콘 공장 건립이 추진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대기 오염 우려가 컸는데 경남도의 불허 입장으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공장 공정률이 이미 90%를 넘긴 상황이어서 추후 재개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국가 최상위권입니다. 경남의 경우 농업 위주의 산업적 특성이 반영돼 전국 평균 임금 격차를 상회하고 있는데 경남도가 세부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월 대보름을 맞아 지신밟기와 달집 태우기 등 한 해 애군을 쫓고 건강을 기원하는 기념 행사가 마련됩니다. 서부 경남 시군별 대표 행사 일정들을 정리했습니다. 박원수 지사가 함양군을 찾아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도 산하기관 유치에서부터 오도제 터널 건립 요청 등 다양한 지역 현안들이 오갔습니다. 졸업 시즌 특수를 기대했던 화훼업계의 시름이 깊습니다. 고물가의 소비 부진까지 이어지면서 가격을 낮춰도 찾는 이들이 뜸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지난해 10월쯤 진주 사천 경계에 있는 축동산단에 아스콘 공장 건립이 추진되면서 대기 환경 오염을 우려한 인근 주민들의 우려를 산 바 있습니다. 현재 공장 건립 공사는 중단된 상황이지만 주민들은 다시 공사가 진행될지 걱정이 큽니다. 김순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민 2,700여 명의 이름이 빼곡히 담긴 서명지. 진주시 정촌 면민들이 진주 사천 경계지인 사천 축동산단 아스콘 공장 건립에 반대하는 뜻을 모은 서류입니다. 아스콘 공장 건립을 두고 논란이 일어난 건 지난해 10월쯤. 아스콘 공장에서는 대체로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하다 보니 건강권 침해를 우려한 면민들의 반발에 부딪힌 겁니다. 특히 공장 건립 예정지 인근에는 아파트 3천여 세대, 마을, 초등학교 2개소가 위치한 데다 경남도립의료원, 진주병원 예정지가 있어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사천시는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는 업체 측 문건을 믿고 지난해 6월 공장 건립 허가를 내줬지만 경남도는 사업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사천시 축동산단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포르말데히드, 니켈 등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산단 입주가 제한되는 점에 착안해서입니다. 경남도의 부정적 반응에 업체 측은 지난해 11월 대기오염 물질 배출 신고를 자진 철회했고 공장 건립 공사도 중단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주민들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주민들은 공장 공정률이 90%를 훌쩍 넘긴 상황에서 업체 측이 공장 운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대책위를 꾸려 반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저 정도 자본금을 투자해갖고 공사가 지금 90 몇 프로가 돼 있는 이렇게 하면은 기업에서 사후 대책 없이 그걸 했겠느냐. 정청 면민들 이야기는 이게 철거가 돼야 된다. 그래야 끝나는 상황이지. 경남도는 이 같은 주민들의 우려에 축동산단 관리기본계획상 아스콘 공장이 이곳에서 운영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대기 유해 물질이 배출되면은 축동 일반산업단지 관리 기본 계획상의 입주가 제한되기 때문에 허가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축동 일반산업단지 관리 기본 계획을 변경을 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산단 관리 기본계획이 바뀌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사천시 관계자는 이를 두고 현재로서는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업체 측이 경남도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신고를 다시 하려고 준비 중인 걸로 안다며 경남도의 판단을 기다려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기오염 물질 저감 장치를 활용한 배출 신고 수정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사천 축동산단 아스콘 공장 건립 사업 논란.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 우려 속에 행정기관의 결정에 이목이 쏠립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지난 10일 대전에서 일어난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이 학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 수립과 긴급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학생 안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늘봄학교 안전관리 세부 계획을 집중 점검합니다.
또 경남의 전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은 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생 동선과 활동 공간을 확인하고 안전 관련 사안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경남교총에서도 대전 초등생 사건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경찰과 교육당국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국가입니다. 특히 서부 경남은 농업 위주의 산업적 특성이 반영돼 전국 평균 임금 격차를 상회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역사회 차원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년 상반기 기준 근로시간이 주 36시간 이상인 전일제 임금 근로자 성별 임금 격차 자료입니다. 경남의 성별 임금 격차는 27%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 직업별 성별 임금 격차를 살펴보면 여성 취업자 중 관리자를 제외한 모든 직종 임금 격차가 30% 이상인데 농어업 분야는 그 격차가 50%에 육박합니다. 타 시도에 비해 농어업 비중이 높은 경남의 경우 성별 임금 격차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금액으로 보면 경남의 성별 임금 근로자 월 급여 중간값 격차는 100만 원에 가까운 수준. 이런 성별 임금 격차의 배경엔 여성의 경력 단절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은 늘었지만 출산과 육아 등이 이들의 경력 연속성을 저해해 결국은 노동시장 성격차로 이어진다는 분석입니다. 근속 연수라든지 직급이나 특히 경력 단절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요. 여성들이 차별 없이 일할 수 있고 경력을 유지하는 환경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과제들이 좀 도출되어야 되고요. 실제 노동 현장의 목소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게 되면 그 이후에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계속 10년간 거의 경력이 단절되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더라도 직장에는 자리가 없거나 그리고 경력이 너무 단절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노동시장 내 누적되어 온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하고 성평등적 관점에 기반해 여성 일자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기관 차원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양성평등 얘기도 많이 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은 여성들이 상당히 권익 향상이 많이 되고 그런 실증이지만은 임금 격차라든지 이런 면에서 볼 때는 격차가 실질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임금 격차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자.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도차원 움직임 역시 바빠지고 있는데 당장 경남도는 성별 임금 격차 세부적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이뤄진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원인 분석을 통해 여러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도, 또 이를 공시해 공공과 민간의 임금 격차 인식 변화 역시 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과 노동시장 조기 복귀를 유도할 생애주기별 지원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직장 문화 개선이라든지 양성평등 인식 개선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공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알림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기업이라든지 이런 차이라든지 이런 거 보시고 일을 더 할 수 있게끔 공시함으로써 좀 판단했을 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노동시장의 오래된 병폐로 꼽히는 성별 임금 격차. 공공부문에 더해 민간 차원에서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더해져야 제대로 된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조교일 진주시장이 11일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를 방문했습니다. 조 시장은 이날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을,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안상열 재정관리관을 만났습니다. 조 시장은 이들 만남을 통해 신안동 스포츠타운 조성 사업, 진주시 정촌면과 사천시 사천읍을 잇는 국도 3호선 33호선 우회도로 개설 사업 추진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우주항공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상반기 채용 절차를 추진합니다. 이번 채용 인원은 5급 선임 연구원 8명과 6, 7급 연구원 19명 등 총 27명입니다. 응시 기회 확대를 위해 2월 말 기준 대학과 대학원 졸업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응시 원서는 오는 24일부터 닷새간 인사혁신처 통합채용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설날 이후 한 해의 첫 보름달이 뜨는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산청에서는 지신밟기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12일에는 한 해의 애군을 쫓고 풍년을 기원하는 달집 태우기 행사가 서부 경남 곳곳에서 열리는데요. 올해 우리 지역의 정월 대보름 행사들을 김상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쾌한 풍물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고
산청 매구 보존회 등 지역민들로 구성된 풍물패 공연이 펼쳐집니다. 우리 산청군에 좋은 있으시라고 우리 성주풀이 한번 불러보세요. 흥겨운 어울림은 군청 건물 안으로도 이어집니다. 한 해의 시작인 정초에 악기와 잡신을 물리치고 한 해의 평안과 다복을 비는 세시 풍속 지신 밝기입니다. 보름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산청군 발전과 우리 국민들 건강 안녕을 위해서 오늘 지신 밝기 행사를 했습니다. 또 우리 올해 방문회를 맞이해가지고 우리 모든 전국에 있는 분들이 우리 산청을 방문해 주셨으면. 주요 행사인 달집 태우기를 위한 준비도 한창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산청군청 뒤편에 준비되고 있는 달집입니다. 12일 오후 이곳에선 한 해 애군을 쫓고 풍년을 기원하는 달집 태우기가 펼쳐집니다. 한 해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달집 태우기는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유관기관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정월 대보름 달집 태우기 행사를 하는데 이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곳곳에 저희가 인력 배치를 해놨고 또 사전에 산청군이랑 경찰, 소방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도록. 산청에서는 경호교 강변을 비롯해 신안면과 생초면 등 6개소에서 300명 이상이 참여하는 큰 행사가 열릴 예정. 산청군 외에도 우리 지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정월 대보름 행사가 진행됩니다. 먼저 진주에서는 하대동 강변 둔치에서 가장 큰 행사가 오후 4시 20분부터 시작되고 또 일반성과 이반성, 진성면에서도 달집 태우기가 진행되는 등 총 57곳에서 대보름 행사가 마련됩니다. 사천에서도 사천 앞들과 팔포 물량장을 비롯해 동과 면 단위에서 각각 민속문화 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남해에서는 상주와 미조, 남면 등 8개면 17개 마을에서 용왕제, 풍어제와 달집 태우기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하동에서는 각 13개 읍면별로 각종 행사가, 함양에서도 총 11개 읍면에서 풍물놀이와 풍년 기원제 등 신명나는 축제가 열릴 예정. 을사년 푸른뱀의 첫 보름달을 맞이하는 다채로운 행사들, 밝고 둥근 보름달처럼 복이 충만한 한 해가 되길 지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남해군이 고향사랑 방문의 해를 맞아 진행될 꽃피는 남해 행사 일정을 다음 달 28일부터 29일까지로 확정했습니다. 충렬사와 남해각 일원에서 열릴 이번 행사는 불꽃놀이와 공연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군은 국민고향 남해 브랜드 이미지 확립을 위해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추진된 레인보우 전망대 보도교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남해군이 한우 FTA 피해 보전 직불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축산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2015년 1월 1일 한 캐나다 FTA 발효 이전부터 농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한우와 유구 등을 생산한 농가로 2023년 도축이 확인된 개체에 한해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요건에 따라 지역 내 576개 축산 농가에 총 2억 9천만 원의 보조금이 2월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함양을 찾았습니다. 군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해 듣고 도 차원에서의 방안을 찾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남경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23년 환경부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 승인하며 재점화된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이후 함양군과 산청군 등 지리산 인근 영호남 지자체들이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지리산 케이블카 경남 유치를 위해 경남도가 지자체 중재에 나섰고 협의 끝에 산청군 노선 안으로 인허가를 신청키로 해 일부 함양 지역 주민들은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도지사와 함께하는 함양 군민과의 대화 시간에서도 케이블카 관련 내용이 언급됐는데 도 차원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함양이 아닌 다른 곳으로 지정이 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곳으로 케이블카를 가는 대신에 보상 차원에서라도.
박완수 도지사는 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며 추후 경남도 기관 입지 선정이나 이전 시 함양처럼 도기관이 부재한 지역을 우선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단위 기관 중에서 추가로 입지를 선정하고 옮길 기관이 있다고 하면 함양군을 비롯한 안과 있는 곳을 우선해야 된다. 오도제 터널 건립에 대한 요청도 이어졌습니다.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함양을 통한 지리산으로의 접근성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리산을 가고자 하는 관광객들, 방문객들이 함양을 통해서 인을 가면 인을에서 정령치 쪽이나 뱀사골 쪽으로 빠지지 마천 우리 백무동이나 추성계곡까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2026년부터 30년까지 경상남도 도로 건설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지금 함양군에서 우선순위를 높게 올라오면 저희들 경제성 검토해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 도로 건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이 자리에선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을 위한 지원 강화와 마천초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선정 지원, 남계서원 관리 인력 확보 등 다양한 지역 현안 문제가 건의됐습니다. 한편 앞서 경남도 관계자들은 함양군 한방 웰리스 관광 거점화 사업장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센터를 찾아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SCS 남경문입니다. 하동군 박경리 문학관의 새 관장으로 하아무 작가가 임명됐습니다. 하 관장은 2008년부터 박경리 문학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쌓은 문학관 운영 경험으로 신임 관장의 적임자로 평가받았습니다. 한편 하 관장은 2003년 작품 활동을 시작했으며 소설 마우스 브리더, 희곡 백제고시원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했습니다. 진주 한 음식점 20대 남성 업주 A씨가 여자 화장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저녁 8시쯤 여자 화장실에서 손님이 창문에 설치된 휴대폰을 발견했고 음식점 여종업원에게 이를 알렸습니다. 경찰은 A씨를 특정해 조사를 벌였고 CCTV를 포맷하고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호기심에 했다며 끝내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며 증거인멸 등의 우려로 구속영장 발부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11일 새벽 2시 50분쯤 하동군 금남면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80대 여성이 숨졌고 본체 55제곱미터가 불에 타는 등 소방 추산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1시간 10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화재 원인을 아궁이 불티로 추정하고 있는 가운데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한창 이맘때 화훼업계는 이른바 특수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고물가에다 소비 부진까지 이어지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졸업 시즌이면 한창 재미를 봤던 꽃집. 하지만 올해는 좀처럼 웃지 못합니다. 드문드문 찾아오는 손님들조차 꽃을 보기만 하다 돌아갈 뿐. 가져다 놔도 팔리지 않아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리는 신세입니다. 소매가 안 되면 우리는 이제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거죠. 현금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건 똑같아요. 안 팔리면. 꽃을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절 왔었으면 좋겠어요. 옛날로 돌아가서. 정말로. 그때는 행복했었거든. 지금은 눈물 나요. 경남 최대의 꽃 생산단지인 김해시 대동면의 한 화훼 농가입니다. 이곳 역시 2월 이른바 졸업 특수를 꿈조차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꽃다발이나 결혼식 부케로 많이 쓰이는 비단향 꽃무인 스토크. 지난해 한 단에 약 7,000원 하던 값은 올해 2,000원 선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내수시장도 꽁꽁 얼어붙었는데 물밀듯 들어오는 수입산에 꽃값은 종류를 마다 않고 바닥입니다. 게다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난방비도 부담입니다. 요즘 같은 한파에 축구장 절반 정도 크기의 이 비닐하우스에만 하룻밤 약 300리터의 기름이 듭니다. 이렇게 애써 키워도 팔리지 않아 수확도 못합니다. 지금 이제 안 들어온 물량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조금 어수선한 데다가 뭐 졸업 성수기인데도 불구하고 꽃값이 지금 밑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따가지고 갖다 내면은 다 팔리면 되는데 그 일부는 팔리고 일부는 또 유찰이 돼가지고.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에 작황도 좋지 못하고 생산량이 줄면서 수입꽃이 밀려오고 치솟는 물가에다 가라앉게 된 사회 분위기까지 화훼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추운 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오늘 날씨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영농전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는데요. 한편 들쑥날쑥한 날씨로 어린 가축들이 건강 잃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소보다 사료를 10% 정도 더 늘리고 충분한 물을 주시면 도움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 서부 경남 전 지역에 눈비 소식이 있어 날씨가 흐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 영하 2도, 사천 2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9도에서 1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눈비 소식이 있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광주, 부산 3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13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종일 비 소식이 있는데요. 물결은 높게 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바람에 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7물, 만조 시각은 밤 9시 23분, 간조 시각은 오후 3시 21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4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특별한 눈비 소식은 없지만 금요일 오후에는 흐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큰 추위가 잦아든 요즘 포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1980년대) 번영했던 남해군의 그런 상징과도 같은 나이트클럽을 통해 우리 과거에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과거의 향수를 느끼실 수 있을 것이고 과거의 이런 형태를 몰랐던 젊은 친구들은 새로운 레트로 감성을 통해서 과거를 만나볼 수 있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